안녕하세요. 제일넘버거래소 소장 윤창로입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시려니까 좀 고민되시죠? 저도 자동차 영업을 한 30여 년 했는데 영업용 넘버 딜러를 하려고 그러니까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오늘 제가 하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용달 화물차로 사업을 하시려는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용달 화물을 하시려면 화물 운송 자격증이 필요하시게 되는데요. 그러려면은 교통공단 그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접수를 먼저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넘버를 구입하시게 될 텐데요. 제가 간략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넘버는 이제 지금 이제 거래가 되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는 이유는 아시겠지만 넘버가 이제 더 이상 인허가를 내주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그래서 각 구청, 시청별로 이제 인허가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타인의 것을 구입해야 되는데 이 과정이 이제 양도양수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근데 이 절차가 좀 복잡합니다. 그래도 이제 저 같은 사람이 이제 중개인이 또 필요하게 되는 거겠죠. 그럼 이 과정을 조금 저 혼자 하면 조금 그래서 우리 제일넘버거래소 김 실장님하고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한번 네. 해볼까요? 네, 그럼 제가 질문할게요. 네. 네. 요즘 넘버 가격은 어느 정도 돼요? 넘버 가격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톤수를 우선 구분을 합니다. 1.5톤 이하는 용달 화물이라고 1.5톤 이상은 개별 화물로 이제 통칭이 되는데요. 용달 화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시는 분은 2,850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구입하시는 분은 2,950만 원이고 그리고 이제 개별 화물 같은 경우에는 판매하시는 분은 2,600만 원, 구입하시는 분은 2,750만 원 정도에 요즘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네. 그럼 매도와 매수 가격 차이가 100만 원 정도 나는데 왜 그런 거죠? 그건 이제 큰 틀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거래 가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고객님께서 화물차를 2020년식을 가지고 계시다 그러면은 저도 지금 넘버가 한 10여 개 가까이 있는데 2020년 차를 가지고 계신 경우에는 2020년 이전의 넘버를 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넘버가 뭐 20년 그 전기 얼마나 연식이 많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저 같은 그 딜러 중개인에게 이제 구입을 하고 다시 또 필요로 하시는 분한테 매도를 하게 되기 때문에 거래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네. 넘버를 구입한 이후의 절차는 어떻게 되죠? 넘버를 이제 구입하시게 되면은 제일 먼저 가지고 계신 차에 그 등록증을 보내주시면 거기에 해당하는 넘버를 구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파시는 분과 이제 구입하시는 분의 서류가 필요하게 되는데 저희가 통상 용어로 양도양수 서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파시는 분은 인감 2통 정도 필요하고요. 이제 구입하시는 분은 인감증명서 2통, 기본증명서 1통, 그리고 등본 1통, 그리고 인감도장, 그리고 양수에 필요한 서류가 있겠죠. 거기에 인감 날인하고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접수를 하게 되죠. 교통행정과에.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하고 통상 5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렇게 되면 양도 허가증이 나오는데, 물론 이제 허가증이 발급이 안 되는 분도 간혹 계세요. 이제 어떤 경우냐면, 첫 번째는 이제, 음주 경력이 있으신 분, 뭐 취소가 됐거나 정지가 됐거나, 이 기간이 어느 정도 좀 지나야지 그를 허가증을 받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그 마약류를 흡입한 전과가 있다든지 그런 분은 또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금치산자 같은 경우에 예, 그런 경우에는 안 되고 그 이외에 조금 있지만 나머지는 뭐 90% 이상 발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 양도 양수 허가증이 나왔으면 그거를 관할구청에 가서 이제 1차 이전을 하게 되겠죠. 통상 1차 이전을 하게 되면 고객님들께서는 번호만 띄어서 이제 양수인에게 넘겨주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되지가 않습니다. 법적으로 차와 넘버를 전부 그 양수인에게 넘겨야 됩니다. 예, 그렇게 되고요. 이전을 해야 되겠죠. 그걸 1차 이전이라고 저희가 얘기하는데,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이제 용달협회나 개별협회에 가서 대폐차 증명서라는 거를 끊습니다. 이제 파시는 분 입장에서는 폐차를 하시는 거고, 이제 구입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대차를 하시게 되는 건데,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그 증명서를 가지고 와서 다시 이제 관할구청에 가서 이전을 하게 되는데, 이제 두 번째 이전은 원래 차주한테 넘버를 제외하고 넘버는 이제 양수인에게 넘길 거니까요. 이제 차액의 자가용으로 등록을 다시 해드려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로 이전을 하게 되는데 그때는 이제 양수인에게 이제 본인이 구입한 차에다가 용달 넘버나 개별 넘버를 달게 되시겠죠. 이렇게 총 이전이 세 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그 넘버 과정은 끝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간단치 않네요. 네, 네,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넘버 부착 시 총 비용은 얼마나 들어요? 제가 조금 전에도 이제 2020년식 기준을 말씀을 드렸는데, 한 1차 이전, 2차 이전, 3차 이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1차 이전할 때는, 이제 구입하시는 분이 하셔야 되고, 이제 2차 이전하실 때는 이제 원차주에게 도로 가니까 그 비용은 대실 필요가 없고, 이제 3차로 이제 본인에게 최종적으로 번호 다를 때, 이제 비용이 들겠죠. 이제 통상적으로 취득세, 그리고 이제 면허세, 그리고 이제 채권을 구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략 한 4, 50만 원 정도 2020년 기준으로 들게 되는데 그것도 뭐 라보라든지 뭐 이런 또 차는 또 다르니까요. 제가 이제 큰 틀로 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넘버를 달고 나서 네. 그 이후에 또 다른 절차는 없나요? 네, 절차가 필요하죠. 우선 이제 사업자 등록증을 내셔야 되는데 사업자 등록증을 내시면은 그 허가증을 가져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자동차 등록증, 그리고 신분증을 가져가셔서 관할구청에 가서 사업자 등록증을 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부에서는 화물 운송 사업을 하시는 분을 위해서 이제 유류금을 이제 보조해주고 있는데 그 유류 환급 카드를 보조금 카드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카드를 하려면은 카드사에다가 연락을 해서 이제 그 카드를 발급받게 되는데 그 서류는 허가증과 사업자 등록증 네, 그 정도만 있으면 되고 뭐 저에게 의뢰하시면 저희가 이제 그 전문가에게 이제 말씀드려서 진행하도록 하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뭐 대략 설명을 드렸는데 더 자세한 것은 이게 생각보다 좀 복잡한데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린 거고요. 저한테 문의를 주시면 제가 부담스럽지 않게 고객님 편안하게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근데 이제 보다 중요한 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객님께서 이 화물 운송 사업을 하시는데 적지 않은 돈이 들지 않습니까? 넘버값만 3천여만 원에 가깝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딜러와 거래를 할 것인지 어떤 딜러가 좀 신뢰가 있고 정직한지 이런 거를 나름대로 이제 판단을 하셔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간혹 딜러들 간에 뭐 1, 20만 원의 차이가 날 수는 있는데 그것보다는 큰 돈을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숙고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일을 한 지 몇 년 됐는데 지금 이제 저에게 이제 넘버를 구입하신 분들 그리고 이제 판매하신 분들이 소개를 다행히 많이 해주셔서 제가 많이 나름대로 이제 일을 좀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추후에 저는 이제 고객님이 연락을 주신다면 고객님이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제가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서 한번 고객님과 이렇게 인연이 되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어떻게 잘 됐나요?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